31번 자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이 구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제가 일본의 그 법정 화폐인 이제 제일은행권으로 우리나라 백동화 등 여러 화폐를 이제 그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려는 바로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1차 한일 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파견이 된 일본인 메가타에서 이제 주도가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백동화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개항 이후 근대적 화폐를 발행하는 기구로 이제 전환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1883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동화 외에도 기존의 뭐 상평통부도 통용이 되고 백동화 역시 전환국이 통일적으로 되지 않고 뭐 인천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통일성이 좀 없고 그 질도 좀 더 상이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일제가 바로 이 화폐정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백동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가치가 나쁜 것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전환국 설치의 계기가 됐다. 전환국은 이미 1883년부터 실시가 되었고 백동화를 주로 많이 찍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뭐 상평통부도 통용되기도 하고 막 등등등등.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이제 갑오 개혁에 의해서 재정을 일원화시키죠. 그래서 탁지 아문이 이제 설립이 되고 2차 갑오 개혁에 의해서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2차 갑오개혁 되니까 이게 1895년이 되겠고 이게 1894년이 되겠죠. 그 이후는 쪽 탁제부가 되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백동화는 못 쓰게 되니까 통화량이 당연히 급격히 급감하겠죠. 맞고 재정고문 메가타 맞고 그다음에 한국인 상인과 회사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용지물 되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자료는 어느 신문의 창간사이다.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신문은 공평히 인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상하 귀천이 없다. 남녀 상하 또 영문도 기록해서 외국인이 조선시 실정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최초의 이제 국문 신문이 되겠죠. 예. 또 영문도 실은 뭐 그러한 의의가 있는 신문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1896년 4월에 창간이 돼서 1899년까지 존속을 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천덕에서 발행한 신문은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죠. 1906년에 창간이 됐고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었다. 열흘 순자를 써서 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관보이자 한성순보가 되겠고요.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뭐 독립신문은 대한제국기에 탄압을 받아서 이제 종간이 됐고요. 신문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것은 주로 이제 항일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언론 대표적인 것이 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탄압을 받아서 친일로 가거나 폐간이 되든지 했죠. 장지연의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사설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한 것은 바로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급이 안 된 신문, 제국신문도 좀 알아두시고요. 제국신문은 이제 황성신문과 조금 구독자층이 좀 다르죠. 이거는 남성적 식자 유생층이고 제국신문은 그러니까 이건 국한문 혼용이고요. 제국신문은 한글
한글 신문이에요. 이건 부녀자들 대상, 예, 서민 부녀자 대상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상신문은 뭐 한문 신문이고, 예, 이런 국문 한문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3번. 다음은 어느 외국인의 가상 회고록이다. 밑줄 그은 건축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만국 평화 회의를 취재하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다가 대한제국 특사의 죽음을 보게 된 건 충격이었다. 이준 열사가 죽었죠. 예. 그해 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문사에 한국으로 보내주고 요청했고 겨울이 시작될 무렵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907년이 되는 거죠.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자, 그러다가 그 애가 가기 전 뭐 전차를 타고 뭐 하다가 4년 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1911년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볼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 이제 독립문이 되죠. 독립문이 1897년에 96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97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볼 수 있고, 이게 덕수궁 석조정이죠. 예. 예. 이게 덕수궁 석조전이 이제 그 1900 년에 이제 그 최초의 그 근대식 그러한 건축물로서 완공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대한제국을 선포한 바로 그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1897년 요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일본이 이거는 이제 그 구 조선총독부, 예. 그러니까 그 광화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근데 이 조선총독부 현재 이 건물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그 현재 광화문 맨 꼭대기 그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화문 바로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25년에 건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오늘 아침에 그 태평로 지역, 거기서 조금 아래 지역 쪽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요. 예, 이제 그 신축이 된 조선 총독부를 이거 이제 말하는 것이죠. 1955년에 25년쯤에 건립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명동 성당인데, 이것도 이제 고딩 양식이죠. 자, 명동 성당이 이제 1910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연도를 만국 평화회의 헤이그 특사 사건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이제 그 떠났다. 그래서 1911년, 예. 그러니까 최소한 모르더라도 이제 뭐 거의 일제 시대 한복판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민중의 통곡과 복상은 이척에서 죽음 때만은 아니다. 순종 인사를 그러면 떠오른 것이 60만세 운동이죠. 예. 여기 보면 혁명의 뭐 깃발 아래 모이자, 일본 제국주의를 방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국주의 이런 말, 혁명,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죠. 자,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천도교 등이 이제 같이 이제 추진했던 바로 그러한 운동이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진행이 안 됐지만 나머지는 진행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1926년에 있었는데, 당시 일제는 이것을 무엇으로 탄압을 했느냐, 이러한 운동을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1925년에 진행된 치안유지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딱 걸리죠. 치안유지법은 그 대상이 사회주의를 부인하는 자, 이 사회주의 계열 발각됐죠. 또
천황 통치에 반항하는 자들, 뭐 항일 운동하면 다 반항하는 거로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은 1920년부터 시작이 된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운동이죠. 예,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조만식 이끄는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정부 수립에 되게 된 것은 1919년에 발발한 3.1 운동이 되겠죠. 민족 운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 신문 등 거의 모든 언론 등이 적극 후원한 것은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1907년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네요. 1929년 11월에 있었죠. 그래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죠. 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1운동, 60만 세, 광주 학생 항일운동, 3대 민족 항일운동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35번. 가르시 처음 실시한 왕이 업적으로 온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시대가 나오는데, 신진 한 인물이나 중앙거리에서 유능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제도, 바로 초계 문신제고 정조의 업적이 되겠죠. 요 기간에 이제 제위를 했는데, 정조의 업적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꼭 알아둘 것이 이제 규장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시내 통공 조치, 유기전을 제외한 시장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이 바로 시내 통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선한 상업 발전을 도모를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의 뭐 화성건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법전으로는 뭐 대전통편 등등등등. 자, 그리고 이제 장영용, 친위 부대의 장영용 설치, 이것도 좀 알아두고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어편을 편찬한 사람은 뭐 세종대왕이죠. 속대전을 편찬하고 서원을 정리한 사람 영조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대전통편, 서원정리, 승선대원고뿐만 아니라 영조됐었다는 거, 어영청을 설치하여 군비를 강화했다. 이갈의 난 직후 이제 인조 반정 이후 어영청을 설치를 한 사람은 바로 인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듬해 이갈의 난이 일어나자 북쪽 방어를 위해서 총영청을 설치하고 2년 뒤인 1426년에는 남쪽 남한산성 방어를 위해서 수어청을 설치했습니다. 자, 대동법을 확대하여 농민의 부담을 줬다. 자, 대동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광해군 원년 1608년인데 대동법 시행이 확대된 것이 효종 때 이제 김육의 건의로 호서 지역, 오늘날 충청도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맺은 강화 조약이죠. 1895년 4월 유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자 유동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서 일본을 압박하여 유동반도를 천에 반환케 하였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죠. 자, 1895년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 통제했던 중앙군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으로 출동하자 고종은 이 틈을 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소로 옮겼다. 아간 파천이 되겠죠. 1896년 2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시기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힘이 세니까 민비가 러시아 쪽으로 붙습니다. 친러화 되죠. 그러자 일본은 이 친러 쪽으로 경도된 민비를 제거합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1895년 뭐 음력으로는 8월이고 양력으로는 10월이고, 자, 그리고 을미 개혁을 추진합니다. 예, 아간 파천 직전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지죠. 을미개혁, 뭐 단발령 나오고, 을미사변, 뭐 이런 것 등 때문에 항일 의병이 막 도초해서 막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이. 자, 일단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일단 요거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건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예. 1차 갑오개혁의 시작이 청일전쟁과 동시이죠. 1894년 양력 7월이에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1번은 틀렸고, 정답은 그렇다면은 4번이 될 수밖에 아니죠. 4번이 아니라, 니은은 들어가니까 요게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고종이 국위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러일 전쟁 바로 직전입니다. 1904년 2월에 발발했는데 그 직전인 1월 달에 국외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당시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 직전이에요. 용안포 사건이라 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한국을 보호시킬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에 병력을 주차시키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이제 디귿이 되는데, 자, 이거 좀 처음 볼 거예요. 자,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맞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인 것인데,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자, 중앙에는 친위대가 있고, 지방에는 이제 진위대가 이제 설치된 시점인데, 이게, 그렇다면 을미개혁에 있느냐, 아니면 2차 갑오개혁에 있느냐, 뭐 요거를 구분해서 좀 외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확실해야 될 것이, 군대 해산을 할 때 진위대가, 지방이 진위대가 있었죠. 뭐 강화 진위대라든지, 이거는 뭐 당연히 친위대는 뭐 국왕이 관련있으니까, 그럴 때가 상식적으로 군대 해산쯤에 진위대가 막 진위대장들이 뭐 박승환이 자결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것이 나오니까 당연히 을미개혁 쪽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 예. 그렇지만 나머지 선지를 제거하면 쉽게 또 풀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단. 자, 이것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만든 민족유일당 운동의 차원의 당이죠. 자, 근데 민족혁명당은 더 확산을 시키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뭐 하나의 요령이라면 혁명이나 연맹이라면 주로 좌익 계열이 됩니다. 민족혁명당은 민족유일당 좌우 이렇게 뭐 다 망라해서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금세 좌익 쪽이 이제 민족혁명당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소왕, 지청청 등 이런 세력들이 민족혁명당 참여하자마자 바로 탈퇴를 하게 되고요. 그 조선 민족전선혁명은 주로 좌파 계열 쪽으로 이제 정도된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당 지원을 받아서 만든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다 김원봉의 주도. 그리고 그 주도 세력은 뭐 완벽한 사회주의는 아니고 약간 무정부주의 쪽에 가까운 그러한 김원봉 계열이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선의용대가 하복지대가 되면서 완전 사회주의 계열 쪽의 그러한 부대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에 중국 우한에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직을 했는데, 중국 관내, 중국 본토 내에 뭐 만주 요동 쪽이 아니라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세봉이 지휘 활동했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것은 1930년대 초 남만주 쪽에서 활약하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예, 중국 의용군과 같이 합작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 청산리 대첩에서 김대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기타 뭐 대한국민회군, 군모도독부 뭐 등등등등 여러 부대들이 합세를 해서 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냈는데, 간도 참변으로 간도 쪽에서 활력이 좀 불이익을 받게 되자 당시 소련이 우리 독립군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독립군들이 다 모여서 대한 독립군단을 형성하고 서해를 총재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착하자마자 자유시 쪽에서 소련 적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강제 무장해제시키죠. 우리 독립군을 이제 지휘권을 놓고서 당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크게 이 무장해제에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포로가 된다든지 총에 맞아 차디찬 흑하에 빠져 죽는 그런 대규모 불상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양세봉이 활동할 즈음 북만주 쪽에서는 이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또 활약을 했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뭐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이런 데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시에 나타난 패단을 시정하기에 흥선대응을 시한 정책으로 우선 뭐 시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빌려주고 빌린 것은 양쪽 다 오내야지,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이 오네. 봄에 이런 형편없는 걸 받는데 가을에는 온전한 돌로? 그렇다면 이거는 춘대 추납과 관련된 제도인데, 원래는 이것이 강제로 대여해서 세금으로 변모한 제도, 바로 환곡제도가 되겠고요. 세도 정책이 농민 밀란의 가장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응은 어떻게 했느냐. 자, 일단 뭐 삼정의 문란을 먼저 좀 알아두시고요. 전정, 토지세, 뭐 대동법 뭐 등등등 모든 것이 다 조선 후기에 가면 토지세로 다 규결이 되죠. 네, 군역, 군포 내는 거, 군정,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환곡,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응군은 전정의 문제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은결을 색출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군정에 대해서는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양반에도 군포를 부과하고, 환곡은 사창제로 계획을 해서 그 지역민들의 공공 출자에서 운영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군정, 예, 양전 사업은 전정. 자, 나머지 보죠. 만동묘를 철폐하고 서원을 47 뺐고 대거 다 정리했다. 이것은 당쟁도 맞고, 이 서원이 여러 가지 농민들을 이제 쥐어짜는, 괴롭히는 뭐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기 4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만동묘 지나가다가 이제 좀 수모를 당했어요. 강제로 말에서 내리게 당하는 등. 당배정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실패작이죠. 명목같지만 100배로 올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가 앙등을 야기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에서 다 주장들이 제기된 순서대로 옳게 나가는 것은, 자,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것이네요. 위정척사의 시기별 흐름 총 4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지막 단계인 항일의병이 없습니다. 자,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자, 하나씩 보도록 하면요. 1860년대는 흥선대응이 집권한 시기인데, 이때 병인 양요 등이 일어났죠. 즉 외국이 서양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물을 수교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선대응은 통상 거부를 했죠. 예, 즉 그러면서 오히려 뭘 주장하느냐, 척화 주전론, 서양과 강화 이런 거 필요 없다, 싸워야 된다,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위정척사 인물은 화서 이항로라든지 호남의
기정진, 예. 이 두 사람이 유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가 바로 이항로의 척화주전의 그러한 상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인양요 당시 사학 천주교 이 무리를 잡아 배계하시고 장병들을 하여금 바다로 건너는 정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있죠. 이때 이항로의 수자인 최익현이 개항을 반대합니다. 나라는 할 수 없다. 그 근거로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습니다. 외놈이나 양념도 마찬가지다. 예. 대표적인 사람 최익현.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예. 저들이 비록 외인이나 실은 양적이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는 자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그 조선 책략이 큰 파문을 킵니다. 러시아는 가까이 오고 미국은 멀리한다. 이거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개항 이후 개화 정책 표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이러한 반대의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가 되는데 미국 나오죠. 모르던 나라인데 왜 끌어당기느냐.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네요. 나, 다, 가고 90년대는 1895년 을미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이 있죠. 국모가 외놈에서 시해당했다. 신체 발부는 수신증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뭘 깎으라. 내 목을 자른 적 머리를 자를 수 없다. 뭐 등등등 이런 것 등이 주장이 됐죠. 그러면서 일본과 싸우겠다. 항일 의병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이 되겠죠. 시위 정도가 아니라. 40번 다음 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을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의 민족이 정치적 생활이 없냐. 일본이 한국을 병원으로 어쩌고저쩌고 정치운동은 금지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운동은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인데 우리는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최대한 자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자치론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와 좀 타협을 하자는 것이죠. 타협적 우파가 되는 것이죠. 타협적 민족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춘원 이광수라든지 천도교 33인 대표 중에 하나였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안 된다. 우리는 완전 독립을 이룬다. 타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시한유지법 아까도 나왔지만 의해서 크게 탄압받는 사회주의도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면 부르주아 우파도 제휴할 수 있다. 민족 유일등 운동의 일원으로. 그래서 결국 신간회가 창설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간회 창설 이전에 우파 쪽에서는 이러한 비타협적 민족자들이 합쳐서 조선 민운행위를 결성하고 사회주의인에서도 정우의 손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간회를 해소. 이건 틀린 거예요. 신간회를 설립하는 거지. 해소는 이제 스스로 이제 문을 닫자는 거죠. 1931년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새로운 지침, 좀 더 적극적인 좌익만의 그런 투쟁 이쪽으로 나아가자는 쪽으로 해서 해서 투쟁이 나오고요. 틀렸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시작이 되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건 뭐 신민회 비밀결사국 경우는 신민회가 서간도 삼원부 쪽에 뭐 건설을 많이 했죠. 시민회원들이 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미연부를 설치하였다. 이건 3.1운동 이후 당시 이제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나오고 국제연맹이 출범하면서 외교적으로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했죠. 아니죠. 자, 자치론이 확산이 되어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가 된 거.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정이 되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1927년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 원래는 이제 노농 같이 하는 그러한 동맹이었는데 조직적으로 좀 투쟁하기 위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1927년에 있었죠. 24년에는 노농총동맹이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